이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차트 완성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 엑셀 파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가야 되겠죠? 내 PC나 파일 탐색기를 열어서 문서 폴더를 누르고 ITQ 폴더를 열어서 본인이 저장해 놓은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회차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죠. 그러면 여기서 못한 게 뭘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차트 문제에서 법예명 변경하라고 되어 있고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해서 이렇게 최대 신청 인원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못했습니다. 이제 이거 2개 하고 나머지 빠진 거 하겠습니다. 우선 법예명을 보겠습니다. 수강료 단위 원이 2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데이터 선택을 누릅니다. 데이터 선택 클릭. 고쳐야 되는 항목에 클릭하시고 수강료 단위 원입니다. 그리고 편집 클릭. 계열 이름에 입력합니다. 수강료 가로 열고 단위 원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세요. 확인 누릅니다.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되셨죠? 이제 도형 넣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클릭. 설명선의 2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다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을 오른쪽에 값이 있는 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옆으로 늘릴까요? 네. 이제 이 도형의 색은 흰색입니다. 도형 채우기. 흰색. 도형 윤곽선
검정. 그리고 글자 색, 먼저 가운데 정렬, 중간 정렬 해야 되고 글자 색도 바꿔야 됩니다. 홈 탭을 누르고 글자 색 검정, 그리고 중간 정렬, 가운데 맞춤 둘 다 합니다. 최대 엔터 치고 신청 인원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안 보이는 분은 위아래로 아래로 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되셨으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잠깐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보조축의 요선 아래 항목 가로 항목축의 가로선 세로 갑축의 이선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바꿔주셔야 됩니다. 예. 오른쪽에 보조축에다가 클릭,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축 서식 누릅니다. 오른쪽에 축 서식이 떴습니다. 채우기 선에다가 클릭, 그리고 선, 실선, 검정, 선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가로 항목축에다 클릭, 오른쪽에 선 클릭, 실선 클릭. 이미 검정으로 됐습니다. 왼쪽 기본축에다 클릭, 오른쪽 실선에 클릭하시면 됩니다. 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제1작업에다 클릭하세요. 제1작업 시트 탭에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서식창 닫아주시고 블럭 해제하시고 다 이제 없애주실 거 없애주시고 눈금선을 제거하겠습니다. 보기 탭 누르고 눈금선에 체크 해제, 이렇게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장 누릅니다. 저장 클릭. 예, 그래서 다 완성했습니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까지 완성 끝났습니다. 예, 이제 닫겠습니다. 기출문제 다운 받으러 가겠습니다. ITQ 자격증 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웹브라우저 실행합니다. 엣지나 크롬 실행하세요. 검색란에다 ITQ 자격증이라고 입력하세요. ITQ 자격증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고 ITQ 자격증 정보기술 자격센터 ITQ에 클릭합니다. 자료실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아래 보시면 시험 정보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시험 정보에 기출 샘플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클릭하세요. 기출 샘플 문제를 눌렀습니다. 아래를 보세요. 종목 선택은 클릭하시고 첫 번째 정보 기술 자격 ITQ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검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아래에 보시면 각각 종류별로 자격증 종류별로 이제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엑셀 문제 및 답안 11월 14일 거를 다운 받겠습니다. 11월 14일 겁니다. 클릭합니다. 그리고 2021 111회차 엑셀 문제 답안 111 엑셀 압축 파일이 떠 있습니다. 이거를 다운받습니다. 클릭합니다. 엣지를 쓰시는 분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시고 문서 폴더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장 누릅니다.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창을 닫습니다. 그리고 내 PC나 또는 파일 탐색기를 실행하시고 문서 폴더를 누릅니다. ITQ 폴더를 엽니다. 지금 금방 다운받은 게 111 엑셀 압축 파일입니다. 이거를 압축을 풀어야 되겠죠? 네. 클릭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 압축 풀기 한 번 더 압축 풀기 눌러주시면 111 엑셀 폴더 안에
모범 답안과 문제가 있습니다. 예, 먼저 문제를 띄우겠습니다. 문제 엽니다. 첫 번째 A형을 띄우겠습니다. A형에 더블 클릭. 예, 요 문제입니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거는 조금 이따 보시고, 모든 데이터에는 글꼴 굴림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이고, 그 이외 거는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글꼴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글꼴을 확인합니다. 굴림의 11포인트입니다. 예, 이제 다른 거는 그때그때 하면서 해야 되고, 이제 잠시 내려놓고 창을 닫습니다. 나머지는 다 창을 닫고, 예, 기출문제 풀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죠? 엑셀을 실행해서 시트 추가하는 거. 두 번째는 시트 이름 바꾸기. 그리고 세 번째는 A열 너비 1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글꼴 제1작업에 글꼴 지정하는 거. 그리고 병합하는 거. 그리고 가운데 맞춤하는 거. 여기까지 먼저 해놓겠습니다. 네, 이제 엑셀 실행합니다. 워크시트 3개가 필요하죠? 시트 2, 3 추가합니다. 워크시트 추가. 이제 이름 변경하겠습니다.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이름 변경. 시트 1에다가 더블클릭. 제1작업 엔터. 시트 2에 더블클릭. 제2작업 엔터. 시트 3에 더블클릭. 제3작업 엔터 칩니다. 되셨죠? A열 너비를 1로 변경하려면 시트 3개를 모두 똑같이 해야죠. 제1작업에 클릭하고 Shift 또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나머지 시트를 모두 선택. 위에 그룹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봅니다. 그리고 A열 머리글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열 너비
1로 변경. 확인 누릅니다. 그룹 해제합니다. 밑에 제2작업, 제3작업 중에서 하나를 클릭하면은 위에 그룹이 해제가 됩니다. 블록 해제 되셨죠? 저장해놓고 글꼴 지정하겠습니다. 왼쪽에 파일 저장 누르고 찾아보기 누르고 문서의 ITQ 폴더를 열고 여기다가 수험번호 8자리 만드세요. 그리고 빼기 이름 입력합니다. 그리고 저장 누릅니다.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 입력하고 저장 누릅니다. 화면 상단에 파일 이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제1작업에 클릭합니다. 제1작업에 클릭하시고 임의 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전체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A 누릅니다. 컨트롤 A를 누르고 글꼴 아까 굴림 11포인트로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맑은 코딩을 굴림으로 입력. 반드시 엔터. 11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블럭 해제합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가운데 맞춤을 안 할 뻔했습니다.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다시 컨트롤 A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블록 해제. 이제 병합하겠습니다. 병합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B13부터 D13, B14부터 D14, G13부터 I13 셀을 병합합니다. B13부터 D13 블록 지정. 컨트롤 키를 누르세요. B14부터 D14, G13부터 I13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되셨죠? 네. 해제합니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는 겁니다. 예, 데이터 입력하겠습니다. 문제를 띄워놓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문제를 프린트해 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제 거 보시고 입력하겠습니다. B4
B4부터 입력합니다.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검색 코드가 어디서부터 입력되어 있나를 보시고 B4부터입니다. 그죠? B4부터 입력하겠습니다. 제 거 보시고 하세요. 하면서 폭을 넓혀야 되는 거는 그때그때 보시고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입력 안 하신 분들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아직 못하신 분은 제 걸 보시고 마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으면은 제목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만들기 위해서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1, 2, 3) 행머리글을 블록 지정합니다. 행머리글 1, 2, 3 오른쪽 버튼 행높이 21 정도로 하겠습니다. 1, 2, 3 행 사행은 조금만 아래로 내리세요. 사행에 클릭하시고 조금만 아래로 내리시고 나머지 5행 머리글부터 13행 머리글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행높이 17로 합니다. 확인. 그리고 14행은 클릭하셔서 조금만 아래로 내립니다. 되셨죠?
이제 제목을 만들겠습니다. 위로 올리세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제목은 도형 배지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형 배지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지를 이용하고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도형 효과를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클릭. 배지가 어디 있느냐?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게 배지입니다. 배지를 클릭하시고 위치는 B1부터 딱 붙이지 마시고 살짝 띄우셔서 G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까지 드래그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형 효과 누르고 그림자의 바깥쪽 중에서도 오프셋 오른쪽입니다. 오프셋 오른쪽 두 번째 줄 첫 번째 겁니다. 클릭하세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제 보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되어 있나? 글꼴은 뭘로 하라고 되어 있는지 보세요. 굴림의 24고 색깔은 검정, 글자색 검정, 굵게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먼저 굴림으로 되어 있는지 홈 탭을 눌러서 보시고 안 되어 있으면 굴림 쓰고 엔터. 그리고 크기는 24pt라고 했죠. 24 클릭. 글자 색은 검정입니다. 검정색. 그리고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둘 다 누릅니다. 그리고 굵게 합니다. 채우기 색은 클릭하시고 노랑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목은 분야별 인기 검색어 현황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이제 두 번째 결제난을 만들겠습니다. 결제난 작성하러 가겠습니다. 보세요. 문제 보시고 결제난에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팀장 이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 만들러 가보죠. 조금 멀리 빈 셀에다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L20에다가 만들겠습니다. L20에다가 클릭합니다. L과 20이 만난 지점에다가 클릭합니다. 예, 지우기 편한 곳, 아무것도 없이 지우기 편한 곳에다가 만듭니다. L20에다가 클릭하시고 확인. M20에다가 담당, N20에다가 팀장, O20에다가 이사, 엔터 칩니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모양을 내야죠. 왼쪽 행 높이 조정하겠습니다. 21과 22 사이에 수평선상에 갖다 대고 높이를 늘립니다. 그리고 확인 들어있는 L20과 21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세로 쓰기 합니다. 세로 쓰기 합니다. L폭을 좁힙니다. L폭을 좁힙니다. 되셨죠? 블록 지정하고 모든 테두리 넣습니다. 모든 테두리 넣어줍니다. 모든 테두리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왼쪽 상단에 클립보드 그룹에 복사의 목록 화살표를 눌러서 그림으로 복사합니다. 그림으로 복사 클릭.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빈 셀 아무데나 클릭해서 컨트롤 V. 그림으로 붙여졌습니다. 드래그 해서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갖다가 조정합니다. 왼쪽의 도형의 높이하고 같게 맞춥니다. 결제난을 만들고 블록 지정하고
복사에 그림으로 복사 누르고 붙이기 합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로 이동. 이렇게 결제란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원본은 삭제합니다. 원본 삭제하겠습니다. L20과 21 행머리글을 블록 지정하세요. L20, 21행을 블록 지정하고 오른쪽 키 눌러서 삭제입니다. 삭제하세요. 그러면 싹 없어집니다. 결제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셀 서식 지정하겠습니다. 예. 요게 좀 중요합니다. 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세요. PC 클릭 수를 봐주세요. 세 자리마다 컴마 쉼표가 들어갔습니다. 쉼표 유형 넣어줘야죠. 그리고 모바일 클릭 비율을 보세요.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되어 있나요? 첫째 자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정렬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개 먼저 하겠습니다. PC 클릭 수 PC 클릭 수를 블록 지정합니다. 쉼표 유형 누릅니다. 되셨죠? 그리고 모바일 클릭 비율 소수점 이하 몇째 자리까지? 첫째 자리까지. 그러면 소수점 자릿수 줄여야 되겠죠? 자릿수 줄임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정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환산점수 문제 보겠습니다. 환산점수를 봐주세요. 오른쪽에 맞춰져 있긴 한데 오른쪽에 딱 붙지를 않고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환산 점수 하러 가겠습니다. 환산 점수 블록 지정합니다. 아직 하지 마시고 제 거 보세요. 이거를 오른쪽 정렬만 그냥 하면은 오른쪽에 딱 붙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쉼표 유형을 넣어주세요.
쉼표 스타일 누릅니다. 그리고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없어졌어요. 자릿수 늘림. 그리고 오른쪽 정렬합니다. 사이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이 폼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걸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환산 점수는 먼저 쉼표 스타일을 넣어준다. 그리고 자릿수 늘림을 합니다. 왜? 소수점 이하 자리가 없어지거든요. 반올림이 돼버려요. 쉼표를 넣어주면. 그래서 자릿수를 늘려준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값이 어떤 거는 문자, 어떤 거는 숫자, 어떤 거는 소수점 아니 자릿수가 많은 거, 어떤 건 적은 거 막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테두리 넣어주겠습니다. 테두리 넣어주겠습니다. 검색 코드 B4부터 J14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되셨죠? 예. 위에 글꼴 그룹에서 밭전자 보입니다. 클릭하세요. 모든 테두리. 그리고 다시 목록 화살표를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릅니다. 블록 해제. 바깥쪽에 굵은 선 들어갔는지 보세요. 그리고 다시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이거에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 넣어줍니다. 지금 떠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블록 해제합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X 표시를 넣어주겠습니다. 어디에 X 표시가 들어가나요? 여기입니다. X 표시 넣어주겠습니다. F13, 14 블록 지정.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릅니다. 셀 서식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컨트롤 1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셀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테두리에 대각선 2개 선택.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되셨죠? 이번에는 색을 채우겠습니다. 무슨 색으로 채우라고 되어 있는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B4부터 J4까지 주황, G14 주황, I14 주황. B4부터 J4까지 블록 지정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G14, I14 클릭합니다.
클릭합니다. 채우기 색 눌러서 주황으로 선택합니다. 주황 클릭. 주황 클릭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유효성 검사 하겠습니다. 예, 문제를 봐야 되겠네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의 검색어 C5부터 C12에 있는 영역을 표시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 예. H14 클릭합니다. 예, 저는 폭이 조금 좁은 것 같아서 폭을 넓혀 주겠습니다. H14 셀에다 클릭합니다. 데이터 탭을 누릅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 제한 대상은 목록, 제한 대상은 목록입니다. 원본은 검색어라고 얘기했습니다. C5부터 C12 범위에 있는 것이 H14의 목록으로 표시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H14의 목록 표시를 눌러서 인문 일반을 선택해 놓으세요. 이렇게 됐습니다. 되셨죠? 유효성 검사까지 했습니다.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F5부터 F12셀에 대해서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가되 끝에다가 회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회 이런 식으로 회자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숫자의 세 자리마다 쉼표 유형은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F5부터 F12 블록 지정합니다.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 형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숫자의 세 자리마다 쉼표 유형을 넣어주는 형식은 샵, 샵 0 이렇게 된 형식입니다.
여기에다가 뒤에다가 회자를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형식을 잡아주면 됩니다. 예, F5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하고 셀 서식 들어갑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여기서 세 자리마다 쉼표 유형 넣는 표시 이겁니다. 클릭. 그리고 형식에다가 회자를 붙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 누릅니다. 되셨죠? 그리고 오른쪽 정렬 합니다. 여기까지 됐고요. 이번에는 이름 정의하는 게 있습니다. 이름 정의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G5부터 G12에 대해서 클릭 비율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G5부터 G12 블록 지정합니다. 왼쪽 이름 정의란, 이름 상자란에다 클릭 비율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이렇게 입력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요 문제 여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함수 값을 구해야 됩니다. 순위 구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면 내림인지 오름인지, 함수는 뭐를 사용하며,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산 점수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length.eq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위 클릭합니다. 예, I5에다가 클릭합니다. 직접 입력합니다. equal rank length.eq에 클릭하고 탭키 누르고
환산 점수에 클릭하고 싶어도 이 식이 침범이 돼서 클릭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직접 쓰세요. 주소를 HO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 값에 대해서 순위가 뭐냐 구합니다. 컴마 누구하고 비교합니까? 환산점수 전체하고 비교합니다. H5부터 H10인데 H5가 블록이 안 되죠. 거꾸로 하셔도 됩니다. H12부터 H5로 블록 지정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블록 지정하셔도 됩니다. F 4키 절대 주소로 고정시킵니다. 가로 닫습니다. 엔터를 칩니다. 6입니다. 아래로 채우겠습니다. I5에다가 클릭하시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아래로 채우기 한 다음에 자동 채우기 옵션을 눌러서 서식 없이 채우기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검색 엔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검색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몇 번째 글자를 뽑아내라고 합니다. 몇 개를? 하나를. 그게 1이면 네이버, 2면 구글, 3이면 그 외면 다음을 출력하라는 얘긴데 이번에 함수는 추주가 아니고 if를 이용합니다. if하고 mid 함수를 이용해서 다중 if문을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검색 코드에서 검색 엔진은 네 번째 글자가 1이면 1이라는 문자이면 네이버 2라는 문자이면 구글 그 외 다음을 출력하세요. 함수는 if와 mid 함수를 이용합니다. J5에다가 클릭합니다. J5에 클릭. 먼저 if 띄워야 되겠죠? equal if 탭키 누르고 mid 함수 입력합니다. mid 탭 어디에서 검색 코드 B5에 클릭 컴마 몇 번째 가서 아까 몇 번째라고 얘기했나요? 네 번째 글자가 그랬습니다. 네 번째 글자가 그랬으니까 4, 1 네 번째 가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 가로 닫고 이것이 equal 뭐면
1이라는 문자이면 왜? left, right, mid는 문자에 쓰는 함수기 때문에 뽑아내는 것도 문자고 검색 코드도 문자고 네, 큰 따옴표 누르고 2를 입력하고 큰 따옴표로 닫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컴마 네이버를 출력합니다. 큰 따옴표 누르고 네이버 입력하고 큰 따옴표로 닫고 컴마 이게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뽑아낸 값이 2이면 구글 요거를 해야 됩니다. 다시 if가 오는 겁니다. if 입력 탭키 누르고 mid 탭키 BO에 클릭 컴마 4 컴마 1 네 번째 가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 가로 닫고 이것이 equal 2라는 문자이면 큰 따옴표 누르고 2 그러면 이 조건이면 컴마 구글 출력 큰 따옴표 누르고 구글 입력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나머지 그 외 이제 더 이상 이제 조건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럴 때는 if를 안 씁니다. 컴마 큰 따옴표 누르고 다음 입력 큰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마니아 미드 BO에서 네 번째 가서 하나를 뽑아낸 값이 1이라는 문자이면 네이버를 출력하고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if 함수가 뜨고 mid 함수를 써서 또 뽑아냅니다. 그것이 2라는 문자이면 구글을 출력하라. 네이버도 아니고 구글도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음을 출력하세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로가 몇 개? 가로가 2개입니다. 왜? if가 2개니까. 가로 2번 누릅니다.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네이버 떴습니다. 아래로 채웁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 누릅니다. 되셨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f mid BO에서 네 번째 가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 1이라는 문자이면 네이버 출력하세요. 아니에요. 다른 조건입니다. 만약 if mid BO에서 네 번째 가서 하나를 뽑아낸 것이 2라는 문자입니다. 그러면 구글 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을 출력하세요.
가로 if의 개수만큼 가로 닫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아주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고 단골 손님입니다. 어린이 문화 검색어의 환산 점수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vlookup도 아니고 어떤 함수를 가지고 하라고 했는지 보세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린이 검색어의 환산 점수는 결과값에 점을 붙이는 건 나중이고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죠? 네. 그런데 ITQ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전에는 얼마 전까지는 이게 빠진 적이 없었는데 요새는 간혹가다 나오더라고요. 먼저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인덱스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냐? 인덱스는 범위에서 어떤 범위에서 행과 몇 번째 행과 열이 교차되는 지점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이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국내 숙박이다. 이거에 해당하는 값이 있는 곳에 PC 클릭수를 찾아라. 그러면 몇 번째 몇 번째 열 이렇게 찾아내는 함수가 인덱스입니다. 이 범위에서 몇 번째 행인가요? 몇 번째 열인가요? 그게 교차되는 지점을 값을 찾아내는 함수가 인덱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범위가 있어야 되고 몇 번째 행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몇 번째 열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행을 찾아내는 함수가 있습니다. 매치라는 함수입니다. 매치라는 함수는 탐색할 값, 찾아낼 값, 이 찾아낼 값이 들어있는 범위를 지정해서 그 값이 있는 행을 찾아내는 함수입니다. 찾아낼 값을 선택하거나 입력해서 이게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나요? 를 찾아내는 함수가 매치입니다. 그래서 매치를 가지고 여기에 행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매치를 같이 쓰는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런데 잠시요. 이걸 하게 되면은 틈새 특강이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설명만 해드리고 이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화요일 시간에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하겠습니다. 파일에 저장 누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랫부분에 대한 문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